자,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가 죄송해요.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얼마가 있는지 알고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봐야 돼요. 우리가 오랜만에 책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좋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돼?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월천도사 소리 좀 듣는 거 아니냐. 저희 그 책 제목 자체가 월 1,000만 원 골목부자 장사왕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중요하네요. 정말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직도 혹한 돈 뭐. 그러니까 진짜. 우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거는 유효한 우리가 수치다. 맞아요. 방송 시작한 지 이전 방송 시작한 지는 6년, 7년 됐고요. 7년 됐는데 7년 됐고 책 나온 지는 이제 한 3년 되지 3년, 않았나요? 18, 19, 20, 21, 4년 4년. 됐네요. 근데 아직도 월 1,000은 정말 큰 숫자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큰 숫자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타이틀은 1,000만 원이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벌래라고 한다면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이런 거 저런 거 뭐 장사 시작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쯤 벌어야 이걸 하겠니라고 하면 저는 예전에 600만 원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순수익. 네, 순수익. 어. 근데 이제 목표는 더 상향됐어요. 와. 월 3,000만 원 벌 게 아니면 안 하겠다. 진짜요? 매출? 아니 순수익.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 그건 사업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그 정도 벌 게 아니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각오를 못 한다는 근데 뜻이에요. 초보가 바로 시작할 때 그렇게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규모 아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 맥주처럼 로열티만 그러니까 사업이네 사업. 그렇죠. 그래서 순수익 3,000이다. 네, 저는 순수익 3,000 나오는 스케일이 커졌다. 사업 계획서 아니면 안 받아줄 겁니까? 저는 요지부동입니다. 골목부자 장사왕 많이 컸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그만큼 장사라는 게 이제 혹독하다. 내 시간을 다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이 뭡니까?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젊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중년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만큼 만약에 그러면 내가 시간당 얼마로 환산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지 않는 거면 전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다르구나. 장난 아닌데. 월 3,000?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웬만해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각자 기준은 다를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꼭 그렇죠. 세워라. 제가 500만 원, 6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다 모두 계획하고 관여하고 곤도 세우고 평가하고 다시 조율하고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열정을 쏟을 거면 그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열정을 쏟아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번다. 그러면 저는 못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월 3,000 정도의 비즈니스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약간 월 1,000이면 적당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초보 같은 경우는 은근히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월 3,000을 아마 생각도 못 할 걸. 그런데 이제 월 3,000만 원 필연적으로 이제 조직이 구성되는 단계죠. 절대적으로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구성돼서 조직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형식이어야만 월 3,000만 원은 분명히 가능한 거죠. 뭐 미디어 관련된 것도 절대적으로 3,000만 원을 벌려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계속 그렇죠. 월 평가를 해보면 아시죠. 네. 우리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노동이 레버리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고 매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규모는 온 오프라인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라. 그리고 내 아이템이 이 정도 벌 수 그렇죠. 있는 건지도 그렇죠. 검증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확장될 건지 유효 기간은 얼마인지 이 아이템의 사이클은 어떤지 파급력은 어떤지 상권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외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갈아 녹여져야 되니까 사업계획서 안에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제가 계속 뭐 써보기는 하죠. 계속 재밌으면 이제 써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갑자기 계획서 맨 밑에 이거 땡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3,000만 원 딱 떴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는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순수익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고 자주 사랑받을 수 있고 쉽게 잊혀지지 않을 수 있고 뭐 재료도 항상 수급이 좋고 이런 아이템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서 안에다가 그 아이템들을 계속 넣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뭐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다가 만약에 어느 시대에 그렇죠 어느 시대에 새로운 거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플러스 3천만 원이 딱 떴다. 그러면 이제 보찜 쓰고 이제 하고서는 해가지고 그렇죠. 막 5년 동안은 무조건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전이 보이면 저는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김치국이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김치국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계획서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계산을 진짜 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도 사실 봤을 때. 김치국이니까 그래, 그러더라도 보면 알잖아. 아 이건 진짜 불가능해라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게 김치국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이라는 게 어떤 다른 제3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의 계산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반영된 거, 확실하게 반영된 것들, 그렇죠. 어떤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반영되고 뭐 코로나라든지 뭐 트렌드가 바뀌었다든지 뭐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김칫국은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가능해? 그럼 5년 동안 내가 내 영혼을 갈아놓겠어. 이제 그 다음은 그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예를 들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막 미친 듯이 놀고 5년치 놀 걸 다 놀고 이제 딱 제대로 임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미친 듯이 놀매 부기님 정의는 라스베가스다. 거기서 뭐 거의 뭐 그 의식을 잃을 때까지 놀다가 아니 예를 들면 좋겠다. 누구나 이게 있잖아. 하이님 뭐야? 미친 듯이 놀다. 라는 거는 뭘 해야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꼭 안 하더라도 내 상상에서 이 정도면 미친 듯이 노는 거지.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안 놀아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친 듯이 노는 거. 어. 항상 일적인 생각과 뭐 그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게 미친 듯이. 야. 노는 거. 다 다르다 사람마다. 화피디님은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시국이 안 되지만 해외 투어 다니는 거. 같이. 제 친구가 북미 그 강다니엘 팬분이 있는데 재밌겠네. 강다니엘 씨가 원어원이 북미 투어 했을 때 그걸 같이 돌았어요. 그게 진짜 미친 듯이 논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네. 친구들하고 같이 호텔방 하면서 쇼핑 가고 먹고 또 콘서트 가고 재밌겠다. 그리고 도시 옮겨 가고.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지 미친 듯이 노는 거지. 저 미친 듯이 쇼핑하고 싶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미친 듯이 쇼핑하기. 여튼 뭐 상징적으로다가. 상징적으로다가 재밌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재밌자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넣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 하시겠습니까? 월 수익이요? 순수익. 순수익? 순수익. 뭐 그럼 은퇴하고 미친 듯이 노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나를 바라보는 거. 사업 하나 그거 너무 바라보는 인생으로 거. 크게 보지 않아요. 크게 본다면. 시작하는 거 저는 최소로 따지면 월 500 정도면 저는 야, 60. 근데 4시간을 갈아 넣는 거를 포함하는 거죠. 모든 시간을 갈아 넣는 거야. 약간 영혼까지 가는 느낌. 그러면 월 1,000은 돼야지. 저는 월 1,0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월 1,000 정도 될 것 같은데 항상 늘 부기님 마인드에 월 3,000은 돼야 된다라면 있다 보니까 부기님은 지금 너무 고급 인력이야. 아니야. 1,000으로 하면은 그때 베풀다 보면 사라진다. 그럼. 내 주변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렇게 뭐 어머니 여행 보내주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해주면은 월 1,000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때 월 3,000인 돼야지 그런 것들을 하고 내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다 누구나 저도 이젠 솔직해지지만 저도 가족들에게 베풀고 싶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맞아. 뭔가 필요할 때 냉장고 하나 딱 해주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다 그래. 그렇지. 맞아. 그렇게 살고 싶지 다. 내가 막 명품을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누군가가 내가 필요할 때 그래 동생이야 이번에 차 필요하다고 그래 그렇지. 내가 반은 대줄게. 박수! 이런 마음은 다 있다고.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사치가 아니라. 그렇지. 사치가 아니라.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났더니 남는 게 남는 게 없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 마음은 뭐 3,000이지만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게 말씀드리면 월 1,000만 원의 기로에 누군가 깃발을 꽂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이 1,000만 원에 안착하는 사람과 1,000만 원짜리 사업을 3,000으로 만드는 사람. 이게 딱 기질이 나뉠 거예요. 왜냐면 1,000만 원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반응을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컨트롤 C 어디다 갖다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상품으로 와서 누구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이걸 유통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3,000만 원 가죠. 확실히 이건 그럼 그릇 큰 자와 아닌 그렇죠. 자의 차이나 그렇죠. 태생 그렇죠. 거의 내가 크게 그렇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어. 근데 대부분의 1,000만 원에서 절대 고여 있어. 왜냐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혹시 이거를 뻗었다가 이것마저도 망그러질까 봐. 맞아. 내 중심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리고 확장하면 다 망한다던데 이런 것들도 있고. 맞아. 뭔가 좀 합리적으로 좀 재보기보다는 일단 마음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인데 혹시 이거 황금 나는 거위를 내가 배를 가르는 건 아닌가 맞아, 이런 그건 고민도 그렇죠. 하죠. 근데 사실은 합리적이고 현실 반영이 되고 시대를 봐가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키운다면 1,0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그래서 이때 아마 다들 기로에 설 거고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만약에 자기가 읽었다고 하면 이건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잘 반영해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가 일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일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뭐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게 플랫폼이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1,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기질이고 옳고 나쁨이 아니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끝. 그렇죠. 근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허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 선후배 다 챙겨주다 보면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챙겨줄 만한 사람들 좀 챙겨주고 나도 문화생활 좀 하다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 예. 어차피 남는 건 똑같은 그렇죠. 쓰지만 저축하는 건 그렇죠. 어차피 뭐 100, 200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가면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또 소비를 자기가 컨트롤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기초 자산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5년을 담보로 하고 그걸 성공시키는 것보다는 한 100만 원 순수익 목표 100만 원 이런 스몰 비즈니스로 이제 다시 접근을 해서 내 인생을 다 가라앉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시스템이라든지 뭐 오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업을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100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해볼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25개도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바로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벌 돈의 규모를 정하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돈 벌고 투자로 돈 벌고 싶은 1억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인간적으로 살기 위한 품위 유지를 위한 기초 자산이 마련됐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가게를 만들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고 또 그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순수익이 됐을 땐 100만 원을 누군가를 채용을 하고 나는 또 빠져나오고 또 거기서 배운 것들 다른 사업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어쩌면 또 살아남기 위한 다음 개구리가 뻘쩍 뛰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움츠린 것처럼 지금은 이런 도전들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10개가 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것들을 조금씩 계속 배워나가고 또 그러면서 자기도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았던 것들 오히려 1,000만 원짜리 수익 나는 가게가 3,000만 원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시대에서 모든 게 안정되는 시기가 또 올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경험 중에서 뭐를 집중해서. 띄워봐야겠다. 라는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게 막 바뀌고 있는 때고 사람들이 쉽게 질리고 빨리 떠나고 이런 시대라서 이런 도전을 해보시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포인트다. 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쭉 얘기를 할 거예요. 5개, 6개가 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기초자산 키우기, 생계형은 조금 멀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 생계형이 해결됐다면
목표 금액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100만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왜냐면 우리가 월세를 줘도 맞아. 월세를 줘도 60만 원, 80만 원 받으면 잘했다고 하고 그게 투자 비용 대비해서 예전에 잘 나갈 때 경제는 7%, 요새는 5%, 4%, 3%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월 100만 원을 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해보고 싶거나 이게 분명히 수요가 있어. 타겟층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다 보면 플랫폼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이용하면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좀 이 시국의 희망적인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항상 눈을 뜨고 수요를 보고 다니자. 수요만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거 만들어줘서 네, 너무 그렇죠. 좋아, 너무 고맙다. 불편한 거를 이렇게 긁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머리를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저같이 계산하는 거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표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이거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어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버셔야 되는지 이게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순수익을 100만 원 이번 이렇게 적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 비용이랑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능한지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넘어갈 거라서 2021년 새해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재무제표를 짜보시고 지금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얼마나 더 벌어야 되는지 원로 쪽에서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막 이런 걸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면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라면 얼마를 벌면 될까 이런 걸 해보고 그럼 투자 대비해서 그게 수익이 몇 프로일까 강남에 오피스텔 있는 것보다 얼마나 수익이 높은가 이런 걸 한번 짜보도록 괜찮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뜸부기님이 작은 거를 여러 개 차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큰 위험이 없고 네. 기초 자산을 저는 나름대로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시도해보고. 네,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한번 큰 경험들 사업을 해봐야지. 바탕으로. 그렇죠. 그렇게 막 정치 진짜 다양한 스튜디오 또 하나만 똑같은 게 그렇죠.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게 지금. 그리고 이 온라인 같은 것도 적응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큰 걸 처음부터 맞아. 그 매니지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작게 해보자. 작게 해보고 알고 또 시도해보고 알고 적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뭐 40대 50살 이상 된다라고 하면 그 온라인에서 이런 생태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돈 몰빵하지 말고 기초 자산을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50만 원, 100만 원이 완전 땡큐죠. 그리고 100만 원 사업이 순수익 200이 되면 그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용 창출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넓혀 나가보자. 네. 약간의 그 파이님의 파이프. 그렇죠.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 약간 그런 그런 엔잡러들이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우린 사업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한테 타격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그렇죠. 창업을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뭔가 하나 성공해 나가면 걔를 좀 더 키우도록 더 그렇죠. 집중을 해서 좀 더 키우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 없이 유지하게 하고 그 대신 다른 창업으로 또 넘어가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에 맞다는 거죠. 또. 그렇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내 영역 안에 있는 곳, 내가 잘 아는 곳 이렇게부터 스며들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 더 넓은 곳,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편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좋네요. 와닿는 게 많았죠. 저는 항상 이런 게 와닿죠.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이런 걸 해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실패를 볼 이유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즐겁지 않다. 이게 안 된다.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좀 사무실 같은 것도 갖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무실을 이런 작은 것들 도전할 수 그렇죠. 있는 거와 같이 해두면 접목하면 너무 좋은 좋겠다. 거죠. 그렇죠. 출퇴근도 가능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과 비슷하고 거기서부터 창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지. 갑자기 하던 거 다 끊고 뭘 창업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음식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커리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걸 다시 한번 짜보면 내가 은퇴를 조만간 해도 되겠네. 이게 나올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진짜 파이님 은퇴식 거창하게 합시다. 아니 그 진짜요. 그 써보면 아 내가 은퇴를 해도 되겠네. 제가 기본 지출이 많아서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저거 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 시간을 또 지렛대를 이용하면 기존의 기초 자산이 점점 튼튼해지겠네라고 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써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정말 써보면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돼. 저는 이제 그런 거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고정 생활비가 얼마지? 그럼 이거를 대체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게 해봤는데 아직은 아니다. 언제로 나와요 밑에 딱. 아직은 아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해가 딱딱딱딱 하니까 아직은 일단 아니다. 5년 잡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왜냐면 45에 은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너무 좋다. 어떻게 직장인 그래서, 입장으로서도 45살 되기 전에 그죠? 네, 조금씩. 뜸부기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공부도 너무 하고 싶고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 철학 공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정말 먹고 살기 위한 그 경쟁에서 좀 벗어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훨씬 신나고 예, 훨씬 또 성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죠. 맞아, 경제인으로서가 아니고 맞아. 그런 도전들을 모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 은퇴 45세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죠? 땡겨가는.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진짜 그런 스튜디오에서 사무실에서 방송도 준비하고 네. 또 스몰 비즈니스도 하면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사업 계획서로 두근두근 미래를 그려보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보았거든요. 다음 편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